친구들 안녕. 아, TV를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할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켰어요. 어, 어, 우리는 솔직한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온 세상이 다 잠이고 그렇다는 걸.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 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그런 현장에서 어, 체감을 하면서 산 게 저보다는 더 오래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24년 여름에 제가 사람들 반응이 이상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연락을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갔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힘든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글을 써서 그런 글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글을 알아보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페북의 글을 접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성추행적인 발언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집에서 사소하게 나누는 대화들, 제가 먹는 모든 음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상을 사람들이 다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런 텔레비전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 계속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을 통해서 제가 그 대통령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살 이때부터 세상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꿈들을 선택했을 때 그 꿈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고 오디션을 통해서 그렇게 발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얻은 그런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를 해서 합격하고 그런 게 그 시험에 필요한 지식의 확보이지 그 합격했다는 사실이 지혜롭거나 인성이 바르다거나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고 방송에 나가고 이렇게 유명인이 되니까 그런 이미지로 쌓은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니까 책을 내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와 인성과 지혜가 일치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글을 썼을 때 그 작가가 그 책의 내용처럼 인격이 훌륭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어떤 인터뷰나 그런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뭐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100% 존중하고 말도 품위 있게 하고 그러느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거의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메인 뉴스를 몇 년 동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런 아나운서 분도
되게 똑똑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유튜브에 계속 숨겨놓은 그런 영상들을 처음에는 좋은 접근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솔직한 부분들을 다 말을 하고 제가 진짜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질투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곳곳에 요소들을 숨겨놓고 그랬었어요. 다 유튜버들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비난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비춰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다 깨고 올라왔으니까 저는 계속 정면 승부하거든요. 제 인생에 뭐 뒤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까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실명도 거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품격을 가졌고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자신 있으면 해라. 다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건 몇 차례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잠이다 보니까 이 잠이라는 건 뭐라고 말할까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을 먼저 나누고 그렇게 좋아하는 관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이러면 그 잠이라는 행위도 사랑의 한 표현으로서 더 깊게 들어가는 어떤 더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친밀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교감과 변태같이 도착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잠에 노출된 생활이 일상이라 그런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바꿔본다면 내가 그런 어떤 성추행적인 발언이나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말을 예쁘게 하고 싶어서 제 롤모델들은 아나운서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말을 예쁘게 하려고 했고 예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임감 없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볍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도 읽어주고 어떤 제가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법문도 들려주고 그런 성교육을 다 받거든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근데 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거의 짐승들 수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교육 노래도 들려주고 존중에 대한 이런 부분도 노래로 들려줘서 서로 너와 나의 거리를 잘 지키고 너와 나의 온도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존중의 온도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래도 계속 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모른다면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게 아예 이제 익숙해지도록 만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잖아요. 머리에 입력이 된 것들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마음 안에 간직된 것들이 이제 내가 표현하는 언어가 되고 내가 말하는 태도 그런 또 나의 가치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해줘야겠다. 매일 정성을 들이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방송을 들었는데 이전에 먼저인 것부터 얘기하겠다. 대통령 할아버지랑 사모님이 자꾸 조밥조밥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국격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공직자의 제일 그 윗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계속 조밥조밥 그러니까 톱밥도 아니고 조밥조밥 그러니까 너무 품격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냥 잠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애칭도 있고, 그런데 자꾸 그런 고유 명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른다는 게 너무 품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라. 근데도 계속 하니까 저는 약간 건방진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거의 누구라도 상관없이 건방지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족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좋냐 그러면서 잠을 얼마나 잘 자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느라고 할아버지보다 제가 잠도 더 잘 잘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날렸더니 아까 이름은 거론하긴 했는데 아나운서가 무리했다고 막 그러면서 뭐 그래 너 뭐 빠큐 잘해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근데 그 전에도 막 삿대질 하면서 재수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품격 없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아나운서면 그래도 방송국의 얼굴로서 좀 품격 있게 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뭐라고 할까, 좀 귀감이 되도록 단어 선정도 좀 잘하고 품위가 있게 말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내면에 상처가 있다. 그래서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상대한테 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니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여사님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책에 있고 국무라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조밥조밥 거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건데, 뭐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듣고 하니까 그렇게 뭐 비난하고 이런 투로 말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웃겼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냥 예쁘게 생겼고 그냥 뭐 똑부러지게 생겼다, 그냥 딱 이 정도만 있지 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렇게 뭐 재수없다고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안 보거든요. 그 후로는 저는 이렇게 방송을 봤을 때 품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욕하고 그러면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아예 안 봐요. 왜냐면 그렇게 품격 없게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제 생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 마음에도 어떤 그런 정화된 감정이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안정적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선별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들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걸 중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스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프로답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개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튜브를 하거나 찍거나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찍으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내 방송을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봐주러 온 사람들이니까 나의 매력,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 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나 뭐 또 구독자가 많다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조그만 선물을 마련을 해서 줄 수도 있고, 뭐 구독자랑 만남을 계획할 수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디스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좋아한다면 내가 마음을 100% 열고 순수하게 만나서 진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뭔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투사를 한다는 건 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뭐 시기 질투를 하지도 않고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냥 다만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러는 편이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공인이 돼서 살고자 하는 이런 서원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잘 모르는 제 운명이지만 이렇게 대통령 할아버지랑 기업인들이 제가 2살 때부터 세상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저를 데리고 다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저한테 무슨 득이 되겠으며 제가 뭐 사생활 침해를 받고 뭐 무례한 사람들한테 늘 둘러싸여 있고, 뭐 제가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만약에 아나운서 일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아나운서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고, 만약에 가수 활동을 한다 하면 가수 활동을 하는 동료들, 배우 활동을 하는 동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뭐 평범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고, 뭐 따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특별히 뭐 제가 데뷔를 해서 그렇게 하는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전 친구들도 저를 진짜 친구처럼 대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 진짜로 솔직하게 100% 마음을 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가와서 제가 계속 전 분석형이라고 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솔직하게 다가온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솔직하지 못한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인연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단추가 솔직하지 못하게 끼워졌다. 그러면 앞으로의 만남이 계속 솔직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제가 다 알아차리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근데도 제가 다 분석하고 안다고 말을 해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좀 결이 맞고 인성이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지혜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학교 학습을 통해서 배운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곳에 있던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던지 늘 내가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가 자기를 다지고 계속 나아가려는 성장 욕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가다듬고 머리도 그렇게 자꾸 지혜로운 방향으로 써서 그런 슬기로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처럼 진짜 솔직한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웃긴데 되게 조용하고 막 낯가림도 많이 하고 그러는 성격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냥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에 좀 적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무례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비난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밝고 웃음이 많고 늘 긍정적이고 또 늘 성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자기 자아 성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거짓이 없고 그래야 좀 저랑 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어,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다 100% 오픈을 해서 그렇게 친구가 되고 싶지 뭐 속에 꿍꿍이를 품고 뭐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100%를 오픈을 해도 그냥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나인데 이런 나를 좋아해주면 진짜로 나를 좋아해주는 거고 또 친구들이 진짜 막 몇십 년 동안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예민하게 태어나가지고 저도 제가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이제 만났던 인연들 이런 인연들도 제가 전생에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인연들을 만나고 저도 그런 과정에서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날까지 깨닫거나 마음을 갈고 닦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수없이 많이 울고 슬픔이나 아픔, 고통들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저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처럼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나랑 똑같이 닮은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진짜 저 같은 친구를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인연이 돼서 그런 뭐라고 할까 진짜 태아가 되기도 전부터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그런 만날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렇게 뭐 씨앗이 준비도 되기 전부터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각 여러 나라에 많이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정제되지 않는 인생이 다 이렇게 오픈된 상황이고 이게 24시간 이렇게 다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막 히히덕거리면서 그런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고 낄낄대고 웃고 이러는 부분은 너무 불쾌했어요. 불쾌하잖아요, 사람이. 저도 마음을 가졌고 저라는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있고 뻔히 제 영상 나온 대체되는 영상은 다른 영상이지만 분명히 제 영상인 걸 알고 있는데도 낄낄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로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의 권리나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온 세상이 다 잠이고 잠인 세상에서 살아와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경계를 분명하게 지어주는 건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가 성교육도 받고 그러면 성교육을 받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음, 어, 외국에서도 이제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저를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뭐 정치, 문화, 외교 이렇게 다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친구의 엄마가 3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7살에 아기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말하다 보니까 목이. 그래서 이런 성교육 문제나 서로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가진 어떤 유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 사람을 웃겨주고 어떤 사람을 비난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웃음 코드들 있잖아요. 그렇게 웃길 줄 아는 게 진짜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나의 상처나 그런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투사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볼 줄 알고 진짜 필요하면 개인 심리 상담을 받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투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상처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처들을 온전하게 치유를 하고 그 마음 안에 사랑과 감사로 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부분도 다른 상대방한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권리는 우리가 아무한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인생들은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선택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는데, 그런 내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런 삶을 선택을 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하는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살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저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선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도 그냥 제 세상을 잘 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무슨 낭떠러지 같은 곳에 툭 떨어져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지 않나, 사생활 침해를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하게 말하면 디스하기 바쁘고 협박하기에 바쁘고 이런 세상에 있는 건데 제가 가장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혜택을 받는 거나 받는 것도 없고 저를 뭐 지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제가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함께하는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있는 건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나도 이런 세상이 적응이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나? 그래서 다 미친놈들인가? 다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엄연하게 성교육도 받고 그런데 왜 나한테 다 지들 잠이라고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의 상식으로는 잠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결혼을 해서 자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자기 애인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잠이라고 하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건 온 세상이 다 잠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좀 달라지고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나를 어떤 그런 성유의의 대상이나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좋아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집처럼 편안한 그런 공간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울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뭐 족밥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너무 품격 없는 그런 제시 대명사들인 것 같고 그냥 또 그냥 좀 더 이렇게 순화시켜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너무 좋아해 왔고 진짜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너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잠처럼 그렇게 여겨.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딱 잠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좀 외모적으로도 호감형이고 끌리고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래도 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아예 없고 그냥 딱 잠이라는 측면만 보면은 잠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눈이 있고 제 취향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했잖아요. 하도 잠잠 하니까 저는 진짜 솔직한 편이니까 여러분들은 몰랐던 저보다 훨씬 안 솔직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제일 솔직하더라고요. 다 막 잠잠하니까 왜 그렇게 뭐 그렇게 심하게 하면 저한테 욕만 먹을 텐데 그런 뭐라고 할까 성인용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활용하세요. 그러면 욕도 안 먹고 자기가 그 종류가 많이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종류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인터넷으로 사면 성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성인용품 매장에 가서 꼭 필요한 걸 같이 사세요. 뭐 여자친구 아니 애인이랑 같이 가서 골라도 되고 뭐 부부라면 부부끼리 가서 골라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차피 잠이니까 그런 성인용품도 그냥 밝은 데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연인들끼리 부부들끼리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소품샵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밝은 세상에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세상은 이미 다 잠인데 뭐 음지에서만 팔고 음지에서만 얘기하고 이러는 게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밝은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카페 같은 데서 성문화박물관에서 뭐 그런 소품샵에서 성인용품들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콘돔도 보니까 뭐 향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향기나 이런 것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내 몸도 지키고 상대방의 몸도 지켜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의 몸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문화도 서로의 몸을 해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름답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품격 있게 막 무슨 족밥이니 막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잠이라고 표현을 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잠이라고 그렇게 좀 언어 순화를 좀 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또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실명 거론해서 그렇게 다 알려줄게요. 어차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더 유명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과 내가 이런 발언들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투명하게 오픈은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거는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원래 아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다. 되게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었지만 부당함에는 못 참아서 맞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잠깐 가족이랑 떨어져서 지낼 때도 함께 있는 어른이 제가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니까 뭔가 전화기나 이런 게 안 됐는데도 바로 짐 싸서 나왔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거는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도 상사들이 되게 부당하게 하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날 다 정리해가지고 단판 지으러 간다고. 그리고 어떤 그 일 처리함에 있어서도 계속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면 저는 1대1 바로 상담 들어가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다 따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제가 이제 자취하고 그럴 때도 아빠 집에 어떤 뭐 보일러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딱딱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반박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이유로라도 저 때문에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마음을 먼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의 입장이나 상대가 가진 감정, 또 어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투사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고, 또 뭐라고 할까, 그런 뭐 포토일에 서거나 그런 친구들도 친구들이 그런 각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사실 뒤에는 다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막 기자들이 와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어딜 가나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밥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방송에서도 항의하고 글로도 쓰고 법문도 들려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개선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조심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제가 힘들었던 부분, 또 제가 그런 슬픔이나 아픔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철에서 만났을 때도 진짜로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눈빛이나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라도 말하고 싶어 해요. 너랑 같이 잘 지내고 있고 너를 정말로 좋아해 라는 말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진짜 뭐 변태, 성도착증 환자 그런 성추행범 같은 분들은 진짜로 그런 발언하는 수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결례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막 어떤, 그러니까 좀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한 이런 아저씨들 같은 분들은 일부러 여러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저를 겨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트에 가거나 그랬을 때 마트 점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저도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쏴주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너무 그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불편한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나 제 감정이나 마음 상태랑 상관없이 계속 불편한 자극을 주니까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학원을 가도 다 그렇게 하고 뭐 새로 만나게 되는 친구도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저 이명규로 하면 다 알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저를 지켜야 되니까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의 권리는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고 또 다들 스스로가 잠이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게 결례가 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속상해야 할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교육의 부재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상무식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고등교육도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지식층,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종교계도 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미 저랑 그렇게 가족처럼 살고, 그래서 뭐 법정 스님도 그렇게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든 방송이나 모든 유튜브, 다른 나라 방송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방송들마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세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온 세상이 잠이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환경이고, 그냥 진짜로 그냥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차피 제가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생활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다 보셨을 거고, 어, 그러니까 저는 숨기는 성격도 아니고 숨길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랑 그런 대기업 할아버지들이 저를 여러 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셔서 그런 경제나 그런 활동을 할 때는 대통령들과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할아버지들, 그 위에 할아버지들부터, 그 할아버지들이 젊으셨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할아버지가 젊고 그런 되게 잘생기셨을 때 귀엽고 잘생기셨더라고요, 다. 전에 모습들을 보니까 외모 칭찬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로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너무 예쁘게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떤 세월의 흐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월의 무게가 실린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정말로 귀엽고 또 잘생기고 예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추억하고 떠올리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잘생기고 귀엽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외모를 단지 외모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평생 예쁜 모습들을 좀 기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다 너무 예쁘지만 막상 이렇게 태어난 갓난아기였을 때, 그런 소중한 생명이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라고 어른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전히 예쁜 모습들을 가진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쁜 사람이고 또 예쁜 아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가한테는 엄마 아빠의 인성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족밥이라고 하고 이렇게 품격이 없는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런 심성, 그런 인성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안전하게 사랑으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개인의 기질도 있어서 꼭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 형제 중에서도 보면 욕심이 없는 친구도 있고 또 욕심이 많아서 자기만 좀 두드러지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성원 중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가 타고난 그런 기질과 성품 그리고 전생으로부터 닦아왔던 그런 바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제가 가진 이런 지능과 제가 가진 마음 그릇과 이런 부분들이 또 성격 기질 이런 부분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DNA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여러 생의 업들을 통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누적이 돼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늘 제가 어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늘 배우고 싶었고 늘 성장하고 싶어서 그런 부족함들을 늘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배우려고 했고 올바르지 못한 어른들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했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배움은 항상 있다. 모든 과정은 어떤 길을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이 소중하니까 과정에 들인 노력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도 내가 허투루 산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왔을지라도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무게들보다 여러분이라는 이런 자아가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특별하고 소중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지금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야. 충분히 멋지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아온 내가 참 대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저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여러분 안에 가진 사랑스러움을 보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저랑 비교하지 말고 나는 이런 걸 잘해, 난 이런 매력이 있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런 잘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빛을 더 밝게 반짝이면서 여러분의
매력들을 더 발굴하고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가진 장점과 제가 가진 매력들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는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디스하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장점으로 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품격 없는 말들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너무 내 인생이 아까울 것 같거든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옷 입고 이런 건 좀 좋아하고 액세서리 같은 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미는 건 좀 좋아해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취향대로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특별히 유행을 쫓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남을 특별히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남들이 뭘 많이 가져도 부럽지도 않고 예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예쁜 사람을 봐도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도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냥 너무 예쁘니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키가 아담하니까 그냥 적당히 아담하니까 키가 크면 나도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또 키가 크신 분들은 골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아담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것도 막 엄청 강렬하게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딱 이 정도예요. 그냥 나랑 다른 매력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정도고 그리고 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다른 매력이 있으면 또 그런 매력에 대해서도 나한테는 없는 면인데 저런 건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다름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성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외성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실수하고 잘못한 한 부분들도 귀엽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꼭 상대방한테 사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구의 마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말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실대로 다 말하는 건 저를 지키기 위한 제 권리에 대한 보호이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전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소속감도 없고 지금 그렇게 뭐 세상에 등단을 해서 그런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가까이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영상으로 만나고 이러고는 있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인스타그램 방송하는 거를 잘 라이브 방송하는 걸 모르는데 저의 소망은 그냥 진짜로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제가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저랑 결이 맞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모욕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막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어떤 세상의 부조리한 부분이나 이렇게 화려한 부분보다 어떤 가려진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가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사기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필요한 부분을 돕고 싶고 진짜 그런 뭐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서 밥을 먹기가 힘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락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좀 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뭐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심 채우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어야 친구들을 도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들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일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저를 정말로 아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빠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형이 나랑 다른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들을 겪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다 저와 맺은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세상을 잘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 좋아하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너무 의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가족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아기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 이 마음이 요즘에는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번 생이 처음이라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제가 다 이렇게 공개된 삶을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런 어떤 생생한 날것의 삶들을 살았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로 고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성장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장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깊게 고민을 하고 어, 내가 받은 어떤 상처나 치유되지 않은 감정은 내 거다.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이기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고 내 감정을 정말로 상담도 받고 심리 상담사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투사 대신에 정말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인연 상생의 인연들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들까?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문이나 그런 영상, 노래나 이런 부분들을 틀어서 여러분의 이런 뇌세포가 다시 깨어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좀 더 품격 있게 말을 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도 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전생에 닦은 바들이 다 다르니까 천재적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 머리가 정말로 뛰어난 그런 영재 친구들도 연결이 다 돼 있었는데 그런 천재적인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장점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어떤 그 뛰어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더 몇 수 위를 보기 때문에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좀 더 소외된 감정을 느끼고 좀 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소통되는 그런 교감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됐다는 자체가 인생의 어떤 고행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뭐 이미 아이였는데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운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또 바르게 어, 또 100%의 사랑을 다 주고 사랑스러운 아이, 사랑받는 아이, 그리고 어른들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합형 인재 이런 아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에는 정보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정보에 홍수라서 오히려 정보들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게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이럴 때부터 방학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해외 봉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주어지고, 진짜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시야도 넓어져서 좀 더 큰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꼭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행 작가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도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투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우물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 조금 더 넓은 사고관이 생기고 넓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인성을 바르게 가진 아이여야 된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어,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겼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된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아이, 마음 그릇이 넓은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내가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너무 클 텐데 아이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아이랑 대화를 하고 아이랑 만났을 때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는 세상이 아이의 세상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 그릇을 키우고 더 큰 역량을 가져서 아이를 행복한 아이,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있는 이 집이 너무 안전해, 나는 가족들하고 있으면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나는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온 세상은 다 한 가족과 똑같으니까, 진짜로 국적은 달라도 이렇게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정말로 가족이니까
제 아이와도 똑같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보듯이 그냥 뭐 나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아무리 컸어도 언제 컸을까 싶고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기 보에 쌓인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대견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커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온 세상이 다 잠이니까 어떤 분명한 경계들을 지어주지 않고 이런 성교육이나 서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존중하는 마음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세상과 마주 대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겠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대중적인 이런 선에 또 서 있으면 어떤 언론이나 무분별한 기사나 비난하는 댓글들을 통해서 상처들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성교육, 성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인성교육, 성교육, 경제교육은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이 진짜로 중요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품격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말을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을 투사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 상처가 있으면 자꾸 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그게 자꾸 자기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상대가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보고 이제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뭐 명상을 하거나 좋은 영상들을 듣는다던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노력을 해서 나의 상처들을 돌아보고 나를 달래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좋은 에너지로 채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얘기했다시피 뭐 부당하거나 저한테 그렇게 무례하거나 이런 부분을 참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실명도 거론하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꾸준히 가지고 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지 않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랑 나누는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보고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보는 눈도 있고 마음을 가졌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정도의 품격을 가졌구나. 저 정도의 인성을 가졌구나. 대화의 주제를 저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저 사람이 쓰는 단어들은 저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게 여러분의 품격이다. 저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또 제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바꿔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런 화려한 부분 이면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운명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운명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랑 결이 맞지 않거나 자꾸 비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뭐 진짜 득이 되지 못하는 관계니까 제가 스위치를 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스위치를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에 떠드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안 되거나 늘 투사하거나 그러면 아예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혼자 떠들게 될 거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볼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다른 사람 디스전을 벌이거나 이런 부분을 봤다면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계속 같은 거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개를 계속 보다 보면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나 기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굳이 제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힐 그런 시간, 에너지를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과 마음이 맑고 행복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 상태도 늘 긍정적이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100%의 진심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저는 그런 신뢰 관계가 이미 몇십 년 동안의 세월들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 있고, 또 저도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도 저를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의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은 생각해 볼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씩은 조율을 해 나가도 진짜 그렇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런 어떤 나의 서툰 시간들을 함께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도 생각을 하고 의견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진짜 딱딱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장점은 장점대로 충분히 봐주고,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석형이니까 늘 해결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받아서 시작했어요. 이거 열받네. 가자 박살내러.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 늘
품격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늘 본문을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나의 업이 된다. 빠르면 현생에서 받고 늦어도 다음 생에서 받는 나의 결과물이다. 이런 부분들을 늘 들려주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들리고 늘 이렇게 투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업이라면 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부분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제 인생은 또 저의 인생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재능들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밝고 그런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런 아나운서도 또 되게 노력하고 그런 남자 아나운서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걱정된다. 이 정도로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욕하고 비난할 때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빛나게 만들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은 남욕 안 하거든요. 남욕할 시간에 자기 성장하고 자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지 쓸데없이 남욕하고 밥 먹으면서 남욕하고 카페 앉아서 남욕하고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다 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달리해서 잘 됐을까 그런 부분들을 보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연구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점들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거잖아요. 나는 그렇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 게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하고 디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자격지심이 아닌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를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많고 너무 예쁘고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귀엽고 또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사랑스럽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쁘고 귀하고 특별하기만 한데 왜 나의 가치, 나의 귀함을 모르고 늘 상대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폄하하고 상대를 그렇게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장점을 봐주고 근데 나는 이걸 잘해 라고 내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하고 내 장점도 인정하고 더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셨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사랑스러움과 밝음,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까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늘 자주 웃으려고 하고 내가 행복한 건 뭔지를 늘 찾으려고 하고 내가 아름답게 나를 가꾸고 성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살아왔을지라도 이미 충분히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살았어도 그 힘든 시간들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훨씬 귀하고 큰 존재라는 걸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랑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이승철의 넌 또 다른 나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존재,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저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표면에 나서서는 또 저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행동이나 모든 생활 양식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연결성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 일기도 쓰고, 이렇게 나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나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나 스스로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러 갔는데 물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럼 개울가에 앉아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쁜 꼬맹이랑 같이 마음 표현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다가와서 말 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다면 근데 뭐라고 할까, 솔직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싫고요. 진짜로 저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좋아해서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싶고, 정말로 차나 이렇게 밥을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싶은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가 없으면 서로서로 불편하게 만드니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존중과 예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어떤 침해받지 않는 그런 사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잘 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나 자신한테 오늘 하루 잘 살자, 화이팅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